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가 이제 시행될 건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0조에 근거해서 이용 목적, 이용 항목 등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공개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도 고객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회원가입 하실 때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잘 공개됐는지는 혹시 뭐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고요. 이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이제 자문을 할 때 이제 종종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잘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잘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정보 처리 평가제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처리 방침 전반적인 얘기보다는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이 의의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무엇이냐 부분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기반해서 공공기관,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해서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많이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또한 어떤 사업장 보시면 처리 방침에서 공개되어 있긴 한데 2022년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기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리 방침을 보지는 않습니다. 약 한 37.5% 정도만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37.5%에서도 처리 방침을 읽어봤을 때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 한 47.7%가 이런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방침을 왜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공개되어 있으나 그 처리 방침의 내용의 적정성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모호한 게 많고요. 그리고 정보주체 입장에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했느냐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평가 제도가 법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평가 제도는 2023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행하고 있고요. 처리 방침 평가제의 그 목적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평가제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2 제1항을 보시면 평가 대상이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놓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네 번째로는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다섯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등 정보 주체의 특성,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개정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에 저 설명해 드릴 이제 고시 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대상 처리자 첫 번째 그 평가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 규모가 얼마나 크냐, 개인정보 보유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안이 제정안이 행정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가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고시 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예고 끝나고 고시가 이제 시행될 때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대상에 대해서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다수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여기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고시안을 보면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 수가 일일 평균 5만 명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고시 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다수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을 좀 살펴보면 공공기관도 많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병원, 의료기관, 상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또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을 보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신기술이라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이런 신기술에 따른 침해 우려 또는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시 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시안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 3년간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법 제64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 등 정보 주체의 특성인데요. 이 부분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 고객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부 포함된다고 해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키즈 전용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목적과 주된 이용 고객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요 이용 고객으로 서비스를 하는 어떤 처리자가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평가 지표는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잡힐 것이냐라는 측면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정하게 잘 적용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보시면 한 17가지 기재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 사항들을 우리가 잘 누락 없이 잘 안내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처리 방침이 작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느냐.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 기준에 따른 아마 세부 지표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평가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위촉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라고 고시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처리 방침을 평가할 때 어떤 적정성,
투명성, 접근성을 다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고요. 평가위원회는 크게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개인정보 관련된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해서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평가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보호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될 거고요. 통보가 되면 아마 이의 신청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을 통해서 최종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올 건데, 평가해 봤더니 우수하다. 처리 방침을 굉장히 우수하게 잘 안내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처리 방침 평가 결과가 우수한 등급을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 경우는 뭐 최대 30% 이내 뭐 가징금 추가 감경을 해주겠다, 또는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처리 방침의 경우는 뭐 포상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원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기본 방침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이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리 방침을 평가해봤더니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처리자의 경우는 일정의 페널티를 부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개선 공고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또는 법 제66조에 따라서 개선 공고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라고 또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좀 계획을 살펴보면요. 2024년 1월 이후에 고시가 이제 곧 개정이 될 건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2024년 1월에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추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상반기에 안내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상반기 내에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가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페널티까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부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제가 Q&A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답변을 좀 드리면, 공공기관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통해서 처리 방침 작성에 대한 적정성을 포함해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받을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상에 위험 요인이 발견되거나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에 제기되는 경우에 처리 방침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좀 제외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따로 뭐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호위원회 직권으로 선정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호위원회 측면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별도의 신청 절차는 두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시에 이제 중점 평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제가 이제 강의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점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련되면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우리가 적정하게 잘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처리 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있느냐. 물론 2022년도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이라 그래서 뭐 라벨링 이래가지고 작성 지침이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만 다 작성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작성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보주체 입장에서 알기 쉽게 작성했느냐라는 측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이 처리 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잘 미리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는 보통 연 1회 또는 2회, 뭐 보통 보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한 일정은 상반기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같은 별도의 절차가 네. 따로 있을까요? 처리 방침 평가 결과에서 바로 통보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차적으로 처리 방침이 평가되면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통보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의 신청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은 언제 이제 개정이 되나요? 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서 답변 준 걸 살펴보면 일단은 2024년 3월 중순 중에 이제 배포할 예정이라고만 해놨고요. 이때 이제 나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작성 지침의 유형은 좀 일반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전에 2022년도에 나왔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같은 경우에는 뭐 라벨링에서 좀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가이드는 제시했지만 이게 이제 표준안처럼 잘못 이해할까봐 아마 일반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지 표준안을 제시하거나 좀 획일적인 처리 방침 내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마 단서 조항을 걸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희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제 작성된 것들을 보면 표준안을 그대로 갖고 온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가 곧 시행될 걸 대비해서 평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대상이 될 개인정보 처리자이시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평가 제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